자, 행정의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건데, 자, 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방법, 불필요한 방법을 피하고 또 법적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용되더라도 그 치유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제기 전까지 치유를 하려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주와 설립 인가처분.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성격이 특허죠, 특허. 자, 특허고. 자, 이거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추가 동의서가 제출했다는 이유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특허다 보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살아있을까? 요 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험 관계가 살아있을 겁니다. 자, 주택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을 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이익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거 보면은, 그래서 정답은 일단 여러분 3번으로 가주셔야 되고, 밑에 거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경원 관계에 있는 자가 제기한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경원 관계에 있는 사람 원고 적격 인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취소 소송에서 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원고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원고는 경험관계에 있는 제3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제3자에게 불이익함이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직권 취소에 대한 판례는 직권 취소.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공익이죠. 당사자의 기득권, 사익이죠. 를 이제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보다 강한 경우에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는 여러분, 자, 비례 원칙 적용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비례 원칙. 맞는 얘기죠. 그렇죠. 비례 원칙은 세 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 뭘까요, 이거는? 비례 원칙 중에서도 당연히 상당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상당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비교 형량을 한다, 다 맞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선행 부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번 제일 중요한 선지입니다, 사실은. 자,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가세관청은 얼마든지 피고의 입장이긴 하지만 자, 자기가 했던 게 자기네가 생각해도 위법한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자기네들이 알면 빨리 보완해서 다시 적법한 부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선행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쟁송 취소는 쟁송 취소고 내가 행정청에서 판단하기에 얼마든지 직권 취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강화권 취소 처분 후, 자, 여러분, 강화권은 뭘까요? 강화권은 특허일 거예요, 뭘까요? 특허겠지, 당연히. 자, 특허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특허인데, 자, 요 말이 중요한 말이죠. 강화권 설정에 선출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강화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강화권을 취소했다?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제가 할게요 라고 또 신청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A의 취소 처분을 취소하면 취소 처분을 취소해서 강화권을 복구해주면 이거는 B라는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분이죠. B라는 사람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법무청장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 편입 처분을 보충역으로 변경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충역 처분을 제2국민역으로, 이거 면제죠. 변경했어요. 그 후 새로운 병역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 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침익적 처분에 취소가 있었어요. 자, 취소도 되고 변경도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경이죠. 자, 현역병 입영 대상 편입 처분도 이제 침익적 처분인데 그것을 변경했든 어쨌든 취소했든 이거를 다시 취소한다고 해서 자, 그 효과가 소생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자, 침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 이게. 그치? 인정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을 취소했어요. 그걸 다시 취소했어요. 그러면 효과는 살아납니다. 그 얘기는, 자, 수익적 처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아시겠죠? 변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변경. 지금 요 현역병 같은 경우는 변경 처분이에요. 변경 처분인데 이것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우리 12번 행정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자, 행정지도는 그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상대방의 임의적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자, 반드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당연히, 예. 자, 법률 유보의 원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법률 우위, 그러니까 해당 법률을 어기라고 지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법률 우위는 적용되지만 법률 유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세무당국이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줄 것을,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요청이죠, 요청. 자,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권고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권고적 성격. 자, 권고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행정청이 대등한 지위에 있어요,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대등한 지위다. 우월한 지위가 아니다. 자, 우월한 지위가 아니니까 처분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겠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수인을 대상으로 는 행정지도를 할 때는 당연히 공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잘 보세요. 자, 이거는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라는 게 있어요. 표준약관 사용권장. 이거는 말이 권고지, 말이 권장이지, 이거는 불이행하잖아요.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돼요.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권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자,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민법은 기본적으로 계약관계가 기본입니다. 민법상의 계약관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약관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관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것은 만약에 근제시하고 저하고 계약을 맺으면 근제시하고 저하고 만나서 계약서의 내용을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는 게 민법상의 계약의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인데, 약관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둘 중에 한 명이, 제가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이거 동의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나한테는 정해져 있는 계약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정해져 있는 계약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 자, 그러면 보험계약 같은 게 대표적인 약관계약이죠.
보험회사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 상품마다 약관이 있잖아. 그럼 그 약관에서 요거 수정하죠. 요거 수정하죠. 이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상품을 사면 샀지. 다른 보험 상품을 사면 샀지 약관 수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약관에 동의할지 말지만 판단하는 거죠. 상대의 계약 관계.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약관을 통한 형포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만든 거야? 표준 약관이라는 걸 만든 거야. 이 약관 계약의 위험성 때문에 표준 계약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걸 안 지켰어? 그럼 과태료 부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말이 권장이지 이거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단 강압적인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좀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주류거래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지만 표준약관 사용 권장 행위는 권고적 성격을 뛰어넘는 그런 처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처분성을 갖는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행정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 자, 여러분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처분, 수리 요하지 않은 신고, 행정예고, 입법예고, 행정지도 이렇게 5가지죠. 이게 5가지고 자, 행정계획 그 다음에 확약 그 다음에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이건 필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행정조사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다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안 들어가 있다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필기를 하라고 그랬냐면 요거 여기까지 있죠. 이번에 개정판에 들어가요. 개정에. 이건 들어갑니다. 자, 구글링 한번 해볼까요? 자, 안 돼요. 자, 어제 검색했어.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이 3종, 위 하얀 게 기존 거예요, 기존 거. 기존 거에 보면 여러분 보이시죠? 처분, 신고, 예고, 지도 이렇게 5가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개정이에요, 개정. 근데 여기 보면 처분, 신고, 확약,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공표, 행정계획 요 3가지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새로 들어오는 거야. 확약,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 행정계획, 여기 이거 3가지. 자, 확약,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요 3가지는 새로 들어온 거고, 이거 나머지 원래는 있던 거고, 지도까지 원래 있던 거고. 그래서 새로 들어왔다. 새로 들어온 게 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는데, 근데 이게 적용이 7월 달이에요, 여러분. 7월 달. 개정은 올해 1월 달에 됐는데, 적용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근데 혹여라도 또 그냥 알아두세요. 이런 게 들어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째. 행정절차법상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말로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말로도 할 수 있죠.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해요. 자, 모두 가능하다. 모두 가능하다. 3번,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 3번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과 같이 실체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4조에 있을걸? 4조 행정절차법 4조에 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지켜야 된다. 2항, 1항, 2항 해서 4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12년도에 개정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절차법에서. 행정절차법 4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4번 행정청은 국내 주소, 거소, 영업소 등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 우편 송달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차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절차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우리 독점 규제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틀린 것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도 한번 행정절차법도 또 나올걸? 한번 또 봅시다. 자, 강제집행 보도록 할게요. 자, 사망한 건축주에 대해서 자, 이행강제금 사망했대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까? 안 되죠. 자,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자, 죽은 자에 대한 부과는 부가 있으면 이거는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 2번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둘 다 할 수 있죠.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현실에서는 주로 이행강제금 먼저 하다가 안 되면 대집행 해버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활용이 중첩조치제는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과다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 처분은 추가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입니다. 과다하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는 안 되죠. 자, 위법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액의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장래를 향하여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강제 집행의 수단의 일종이다라고 했는데, 자, 맞죠, 여러분?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큰 틀에서 행정 강제라고 얘기하고요. 이 행정 강제가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강제 집행은요, 여러분. 강제 집행은 자,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 징수, 그 다음에 직접 강제. 이게 이제 강제 집행에 해당하는 거죠. 직접.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요 둘의 차이는 뭐예요? 이거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를 아예 의무 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실시하는 게 즉시 강제가 되는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장래를 향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것과 또 상대어는 뭐예요? 행정벌이죠. 행정벌은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렇게 차별이 됩니다. 자, 좀 더 보면 강제집행은 자, 여러분 강제집행의 수단에서 비금전적 의무에 대한 수단이 있고 금전적 의무에 대한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금전적 의무에 대한 수단은 세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대집행,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이 금전적 의무에 대한 수단은 아니잖아.
둘 다 이거 불법 건축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직접 강제. 근데 금전적 의무를 안에서 하는 강제 집행 수단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 징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안 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죠. 되셨죠?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집행을 할 수 있다면. 3번. 자, 행정상 강제집행은 자, 개별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 다음에 장래를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 위반의 제재로서 행정벌과 구별된다. 이해되시죠, 이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집행법은 일반법이 있는데, 대집행은 일반법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 없어요. 개별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정도가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 정도는 개별법으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개별법. 자, 그 다음에 직시강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시강제는 영장주의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여러분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아무 말 없이 판례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대법원 판례 얘기하는 거야. 헌법재판소 판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판례는 국내 권익보호를 위해서 예외 없이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영장주의 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이게 아니죠. 자, 대법원의 입장은 절충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대법원이. 자, 절충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은 영장 필요하겠지만 모든 경우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영장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예외적 영장 불효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외적 영장 불효설이라고 얘기하고 원칙적 영장 필요설인데 예외적 불효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헌법재판소 있죠.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 그냥 영장 불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장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긴급했을 때 영장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때문에 영장 필요설만을 채택하고 있는 건 뭐 대법원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왕이면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이거죠. 대법원께 중요한 거죠. 이 절충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응급조치는 행정상 직시강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의무 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자, 당연히 즉시가 코로나 강제격리 같은 것도. 그 다음에 3번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가 자, 여러분 요거예요.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적법한 보호조치. 이에 협조했어요. 협조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러잖아요. 범인 쫓을 때 막 경찰이 아무 차 타고 막 아무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가고 그러잖아. 그럼 그 오토바이나 그 차량 그리고 그게 꼭 사고가 나거나 뒤집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손실보상 해줘야 되겠죠. 영화에선 그 장면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 경우 이런 경우죠. 경찰 간의 적법한 보호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겁니다. 제 차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경우에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과도한 실력 행사로 인해서 직시강제가 위법한 것, 이거 중요한 말은 위법이죠, 위법. 적법은 손실보상, 위법은 손해배상. 그러니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겠죠. 구분을 하셔야 될 거는
적법은 손실보상. 손실보상. 위법은 손해배상. 요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17번. 자,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자, 도로에 생긴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상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하다 반대편 도로에 벗어나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1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와 나 사례에서 갑과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위 도로들이, 자, 여기서 이 표현이 중요하죠.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판례는 고도의 안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영조물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때, 자, 그러면 판례에서는 어떤 표현을 자주 쓰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이고, 여기서 상식적이란 말은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자, 그리고 이런 표현 쓰세요. 판례는 상대적 안정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고도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산악지역의 특성상 빙판길 위험 경고나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면 아마 주의를 기울여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만으로, 그 미설치만으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충분하다. 있으면 좋았겠지만 없다고 미설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었다면 좋았겠지. 하지만 미설치만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가와 나 사례에서 만약 도로의 관리상하자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관리상하자가 인정된다면 비록 그 사고의 원인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갑과 을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로의 관리상하자가 인정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위가 개입됐는지 개입되지 않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의 관리상하자가 인정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 1번 이거 아주 많이 본 판례죠, 여러분. 여러분, 고졸하고 검정고시 패스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지금 이 사람이 퇴학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니까 너 어차피 대학 시험 볼 수 있잖아. 근데 뭐하러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하니? 그거는 친척들이 와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최석허가 나왔습니다. 최석허가 대물적 허가죠.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자, 양수인은 당연히 수허가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갖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인이 잘못한 이유로 지금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수인에게 그러면 침해가 되는, 권리가 침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양수인이 당연히 따질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비자 발급, 사증 발급과 관련해서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 입법 목적 중 잘 이거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의미냐면 이건 뭐예요? 외국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정하면 되는 문제야. 우리가 판단할 문제야. 근데 그들에게 뭐 신청권이 있고 뭐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비자 발급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할 때
이런 것들 다 고려하는 거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 원칙 이런 거 우리가 고려한다는 거지. 외국인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나오죠. 골프.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여기는 뭡니까? 예정 인원이 이미 있죠. 그래서 이 인원까지만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더 사람을 받으면 기존에 그 골프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골프의 거의 반이 부킹이잖아, 부킹.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누가 예약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회원들이 많아지면 예약이 안 되는 예약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판례가 같습니다. 저도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도 주변에 나이가 되니까 주변에 다 골프를 쳐요. 저는 탁구를 쳤었는데 탁구장이 없어져가지고 탁구를 지금 못 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여기 6층 독서실 사장님 만나갖고 잠깐 얘기했는데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는 이 건물에서 다 됐거든. 여기 그 짜장면 집도 있었지, 1층에 꼬치집도 있었지, 지하에 노래방이 있었지, 탁구장 있었지 위에. 근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건물을 서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건물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없어졌어. 자, 판례에 의하면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어요. 근데 자진신고 등으로 감면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는 부정되죠? 부정되죠. 부정됩니다. 그러면 뭘 따져야 돼요? 후행 처분을 가지고 따져야지. 후행 처분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 후 여기 중요한 말은 해산이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러면 그 폐업 결정에 대한 취소는 자 소이익이 부정됩니다. 자 이거는 뭐가 안 되니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봤어요. 자 그다음에 진급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했어요.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이라는 것은 제대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제대하는 거죠. 근데 진급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병장 제대를 해야 되는데 상병 제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예비역 편입 취소를 했을 때 소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 군대는 딱 여러분들의 이런 사람에게 한마디 하죠. 다시 올래?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와야지 되지. 예비역, 그러니까 진급 부작위 처분을 이유로 한 예비역 편입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다시 군대를 가겠다는 거잖아. 자,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나온 판례죠. 이거는 긍정했습니다. 왜, 뭐가 남아있어서? 월정수당이 남아있어서. 월정수당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긍정한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서 지금 부정된 걸 찾는 거니까 정답 3번.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판례에 따를 경우 갑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영업정지 처분 이때 있었어요. 이때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어. 3개월. 자, 그리고 처분서를 송달받았는데 별로 의미 없고 처분서 송달.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쭈르르 했는데 바꿨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언제 송달되었냐면 이때 송달됐어요. 이때 3월 10일 날 송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전히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이때 적용되는 법리는 뭐예요? 원처분주의가 적용돼야 되겠죠? 원처분주의가 적용돼서 자, 첫 번째 피고 누구여야 됩니까?
자, 행정심판위원회요, A시장이에요. A시장을 상대로. 원처분지니까 A시장을 피고로. 그 다음에 대상적격 복귀 대상. 자, 뭘 따져야 돼요? 2000 몇 년도야? 18년, 그렇지. 18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자, 23일에 있었던 영업정지 처분이에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에요? 그렇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따지는 거죠. 지난해 있었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돼야 되죠. 소대상은.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경된 당초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제소기간은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재결을 했잖아. 재결을 했으니까 그 재결서 정본이 송달됐죠? 언제 송달됐어요? 2019년 3월 10일 이후, 재결서 송달 이후 90일, 안날이니까 90일 이내가 되겠죠?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는 거 1번부터 볼까? 자,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그 말 읽어야죠. A시장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A시장을 피고로 했는데 아니죠. 뭐를 따져요? 2018년 12월 23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언제서부터요? 이건 대상도 틀렸네. 대상도 틀렸고, 제소기간도 3월 10일부터 따져야지. 3월 6일이 아니라. 그쵸? 3월 6일은 뭐야? 재결이 있었다는 거고, 재결이 있었던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틀렸고.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은 4번인가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된, 그치. 이게 변경된 과징금 부과 처분. 자, 언제자야? 이거 언제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요때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원처분이 있었을 때. 자, 원처분을 대상으로 언제서부터? 3월 19, 이거 제소기간 3월 10일부터. 맞아요. 자, 다 부합하는 것은 여러분 4번밖에 없네요.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요 세 가지가 잡혀야 돼요. 바꾸면 요 세 가지를 바꿔서 낼 겁니다. 예, 되셨고요. 자,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우리 예상 문제집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한 두 개 정도 틀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낸 문제는 한두 개 정도, 두 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두 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